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전에 코스피가 2,700도 터치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5월 29일 슬기로운 투자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오후장 더 상승 탄력이 약화되었습니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 FOMC 회의 의사로 결정을 이제 앞두고 조금 이제 되밀렸었죠. 오늘 아침에 이제 다시 이제 그 흐름을 다 회복을 하면서 미국 증시보다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으니까 우리가 다 기업으로 실적에 대한 그 같이 동반 기대감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이제 IT가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아침에 삼성전자 어제 오름폭에서 좀 상승폭 축소시키고 있고, 하이닉스가 이제 아주 직접적인 관련주죠. 뭐 대세는 AI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닉스도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어제 강했던 움직임, 어제 이제 아침에 지주사 쪽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제 HD 현대 얘기 드렸고, 하나 움직인 다음에 이제 HD 현대 움직인다, SK 움직인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상당히 뭐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거에서 이제 FOMC 회의 의사라고 문제인데,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지금 미국 내에서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확률표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게 이제 7월달 FOMC 회의 예상표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게 7월 달에는 0.25 내지 0.5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50%가 넘었습니다. 한 60% 가까이 됐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동결 쪽에 7월 달에도 77.6%. 그러니까 이제 동결 쪽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다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중요한데, 미국은 금리를 동결하는 게 한국 증시한테 지금은 유리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호실적이 나오면서 시간에 걸려서 올라오고, 아침에 개장초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는 뭐 어제 IT 움직임이 1차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고, 제가 어제 아침에도 엔비디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그 악재는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보게 되면 이제 특징적으로 어제 움직였던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아직도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는 이제 증권주가 업종에서는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 건설, 그다음에 금융, 그리고 이제 운송 장비 쪽, 그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보면은 이제 에너지 관련 쪽 전력 설비, 그다음에 전선, 그다음에 풍력, 조선, 이제 이런 쪽 움직임이 강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시장이라는 게 이 흐름을 잘 타야지, 지금 흐름을 잘못하게 되면 계속 안 좋은 종목 들고서 시장을 올라가는데, 요즘 시장 보게 되면은 지수 좋다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이 방송 시작하면서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날 계속 저 PBR 고배당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한 투자 전략을 필요한데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한 가지를 이건 꼭 유념을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어제 이제 방산주하고 조선주가 오후장 들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글쎄요, 이제 좀 이쪽은 좀 한번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내러티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러티브가 펀더멘탈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내러티브가 뭐냐면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다, 서사가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아직은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에서 뭐 그렇더라, 뭐 카더라죠. 우리 뭐 쉬운 이야기로 그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하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데,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데 내러티브까지 요인이 있는 종목군들하고 이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실적 펀더멘탈과 내러티브가 있는 쪽이 지금 방산과 그다음에 조선 쪽, 이쪽은 실적이 굉장히 좋죠. 실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내러티브만 가지고 그렇다더라만 가지고 움직이는 쪽이 지금 현재 건설, 그다음에 원전, 그다음에 물론 뭐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유념해서 보실 때 나중에 시장이 조정이 오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반등이 온다고 한다면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스토리까지 있는 종목들은 주가 움직임이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뭐냐면 방산 쪽하고 조선 쪽은 아직 아니다, 좀 더 가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조정이 쉽게 안 들어올 거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기다리는 조정은 잘 들어오지 않을 거고. 반면에 이제 건설 쪽이나 원전 쪽이나 이 증권 쪽은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도 한 해의 실적이 적자 전환이 됐었죠. 그 PF 부실화 문제에 대한 대선 상각 문제 때문에 적자까지 전환됐는데, 물론 올해는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그 부실을 다 털어냈으니까. 하지만 아직 실적이 구체적으로 또 내지는 원전 수주를 했다든지, 무슨 뭐 PF의 대출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다든지, 오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증권하고 건설은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 종목이다 보니까 아침에 주가 움직임이 좋지만 요런 쪽은 좀 조절. 그다음에 방산이나 그다음에 조선 쪽이나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주사 쪽은 아직은 홀드 내지는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 이제 정치 테마주 이제 제가 지난 월요일 날부터도 정치 테마주 좀 다소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어제도 이제 물론 오늘 이제 주가 움직임이 뭐 상지건설 같은 경우 이제 움직임이 나오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쪽 종목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선수들의 영역,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하실 영역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간략하게 좀 훑어봤는데 슬기로운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서 이제 아침에 그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만, 이 시장에서 이제 그 반도체는 전통적인 우리 전통 반도체와 AI 반도체로 이렇게 나뉘는데 전통 반도체 쪽은 지금 업황이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I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은 딱 하나뿐이 별 게 없는 거예요. SK 하이닉스만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다른 종목 쪽보다 반도체 쪽에 지금 시각을 넓히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로지 AI만 지금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주에서 어제 제가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저도 깜짝 놀랐는데 물론 솔직히 어제 저도 이만큼까지 올릴 줄은 몰랐어요. 근데 뭐 어제 HD현대 아침 말씀드리니까 14% 오르고 오늘도 아침에 거의 10%. 그다음에 제가 그 얘기 드렸죠. HD현대만 움직이는 거 아니다. SK도 좀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산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SK가 어제 몇 프로 올랐죠? 한 12% 정도, 13% 가까이 올랐죠? 그 다음에 두산도 이제 어제는 좀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아침에 움직임이 나오죠? 그 외에 CJ니 GS니 모든 지주사들이 다 움직입니다. 이게 트리거를 제공한 게 지난번 상법 개정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저평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다 공통적으로 이 지주사들은 고배당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매가 좋을 거라는 거죠, 제 얘기는요. 오늘 아침 방송의 이제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시장 움직임 보시게 되면, 우리금융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제 대형 그 은행주들의 그 지주사들이 움직임이 아침에 좀 감지되죠. 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금융지주가 아침에 한 2%, 아침에 시작보다 주가 움직임이 좋아지죠. 만만하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하나금융지주인데, 자, 공통적으로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PBR입니다. 그 다음에 저평가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은행주의 특성상 PBR이 1배를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저 PBR이고 우리금융지주가 한 6% 배당, 시가 배당으로 그다음 하나금융지주가 한 5% 정도 배당, 고배당주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건 딱 들어맞죠. 고배당 저 PBR. 이런 종목 쪽으로 관심이 조금 아무리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다못해 단기 전략으로다가도 이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자꾸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시장의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거 아니냐인데 제가 볼 땐 이번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그 화장품주를 좀 전방쪽을 보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어제 이제 실리콘2를 말씀드렸습니다. 딱 찍어가지고 그냥 실리콘2 얘기 드렸는데 어저께 실리콘2 움직이고 오늘 아침에도 움직입니다.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유통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은 이제 생산 쪽으로다가도 매수가 좀 전이될 겁니다. 대략 한 6월달 다음 주 정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염두에서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테슬라가 6월 12일 날 로보택시를 출시한다고 예정대로 출시한다고 이제 발표가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올 겁니다. 물론 이런 쪽 종목군들은
우리나라가 뭐 로보택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없죠. 기대감이죠. 단기성 투마, 순환 매수성 정도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시장이 지금 당장에 큰 악재가 없다는 얘기를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시장이 좀 자신감을 가지시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계속 좋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금리 인하 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남은 시간도 토마토 증권통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